저 오늘 컴퓨터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계속 컴퓨터가 멈추고 끄지고 한다고 제가 점검을 받아보시라 했는데 맡길 시간은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윈도우만 재설치해드리고 일단 문제 생기시면 다시 가져오시라 했는데 새로 구매하신대요. 그래서 기존 게 5800X3D 3060ti 쓰시다가 78X3D 98하고 78하고 가격이 한 20만원 차이 나죠. 지금 현 시점에도 촬영하는 시점 기준에요. 그래서 78X3D에다가 그래픽카드 9060XT 쓰신대요. 9060XT 쓰시면 PCI Express 5.0이죠. 보드가 4.0에 꽂아도 성자가 거의 없기는 해요. 16레인을 다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 5060이나 5060ti는 8레인만 쓰기 때문에 또 다르긴 달라요. 조금 더 성능폭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보드도 새로 바꾸신다고 CPU 그 전에 AM4 쓰시다가 AM5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PCI Express 5.0 되는 것 중에 저렴한 게 해가지고 에즈라크 B650M Pro X3D 와이파이 모델이거든요. 850 나올 때 거의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름은 650인데 5.0이 다 지원이 됩니다. B850 중에 저렴한 것 보니까 PCI Express가 4.0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렴한 거 하면 오히려 더 손해죠. 850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이름은 650이지만 850 스펙 이 보드로 지금 했고요. 전원부가 좀 그렇고 사운드 칩셋이 조금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5.0 쓸 수 있는 보드 중에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봐서 가격대가 싸죠. 850 일반 PCI Express 5.0 되는 것보다는. 램은 마이크론 크루셜 이거 8호인가 16기가 2개 해가지고 32기가고요 같은 주차인데 색깔이 다르네. SSD는 고객님 기존에 쓰시던 거 SK P31이고요 그래서 윈도우 재설치하고 그 다음 바이오스 업데이트 드라이버 설치 이것저것 조금 할 게 많습니다. CPU, 램, SSD는 조립이 된 상태고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CPU 맞다. CPU가 98X3D인데 택배가 어제 도착해야 됐는데 조회해보니까 우리 동네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택배사에서 누락이 됐나봐요. 올 때까지 다른 CPU 꽂아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CPU가 오면 그때 CPU만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하면 칩셋 드라이버 그것만 새로 설치하면 되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스 혹시나 확인해보고 윈도우 설치하고 여러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다 된 건가? 저도 이 보드를 처음 써보거든요. 그런데 워터펌프 팬 위치가 없어요. 켜가지고 아마 채널 펜에 워터펌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워터펌프 팬이 여기 근처에 같이 있죠. 여기 근처에. 그런데 없어요 위쪽에. 그러면 기존에 워터펌프 팬이 위에 있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네요. X3D가 분명히 좋긴 한데 비싸긴 비싸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X3D 이해하고 그래픽카드 9060XT 보드하고 해버리면 돈이 100만원이 넘어가죠. 램도 있구나. 램까지 해버리면 100만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되게 비싸요. X3D. 물론 X3D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는 하죠. 고객님이 파워도 그때 파워가 하나 터져가지고 기존에 쓰시던 거 파워도 여기서 교체하시고 케이스 보드하고 구해 오셔가지고 보드하고 그래픽카드하고 해가지고 케이스 가리처럼 여기서 해가지고 싹 교체를 하셨거든요. 이제 요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레드코어에서 한 개 되네요. 그전에도 괜찮은 컴퓨터였는데 아직 충분히 쓸만하죠. 5800X3D 이런거 물론 현 세대 9600 정도 성능이 나온다 보면 되겠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9600X 요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쓸만하죠. 그런데 그래픽카드 고장난 겸 해가지고 그냥 이참에 그래픽카드 새로 구매하는 겸 해가지고 싹 바꾸시나봐요. AM4에는 PCI Express 5.0 되는 게 없죠. 최대 4.0이죠. B보드 B550 가더라도 홀러 가이드 됐고 이제 컴퓨터 바로 조립하면 되겠죠. 기존에도 B보드 쓰셨으니까 스탠드오프 위치는 그대로겠죠. 거의 아래 게 다른 규격이 한 개씩 있기는 한데 맞네요. 오케이 딱 맞고 이 보드는 비닐이 하나도 없네요. 원래 아이오실드 1층 뒤쪽에 비닐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앞쪽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앞쪽에 방열판에 그런데 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니까 레이아웃이 바뀌어가지고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옮기다 보면 한 대 조립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찔끔찔끔 배틀을 하다 보면 이것도 그렇네요. SATA 케이블도 예전에 아래쪽에 있었는데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하드디스크 SATA 케이블 들어가고 펜이 4핀이 CPU 그리고 3핀이 워터펌프. 워터펌프는 풀로 도는 게 좋죠 속도가. 여기 뒤에 CPU2가 있네요. 이쪽에 꽂아도 되려나. 일단 CPU2에 꽂아놓고 바이오스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흘러가는 게 맞는지. 물론 워터펌프라고 따로 표기가 돼 있죠. 메인보드 뒤쪽에 여기 있죠.
여기에 보통 뒤쪽에 예전에는 뒤쪽 팬 꼽는 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엔 앞에 쿨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보드에 여기 CPU 팬 돼 있죠. CPU 팬 거꾸로 됐는데 CPU 돼 있죠. CPU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 이게. CPU 팬 돼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CPU 팬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지 봐야겠네요. 보드가 B보드 치고도 최고 고급스러운 보드는 아니에요. 가성비 보드죠. X3D CPU를 쓰기 위한 가성비 보드. 그 다음에 워터펌프에 액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USB도 꽂아야 되고, 이게 처음부터 찾으면 쉬운데 이렇게 반조리 된 상태에서 찾으면 뭐가 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뒤에 하드 열어야겠네. 이제 안 보이네요. 열고 해야겠네. 요즘은 ARGB 이 보드 요즘에 이 보드는 ARGB 커넥터가 3개나 있네요. 필요 없는 선 묶어가지고 넣으면 되고, 그래픽 카드는 60XT 60 라인업이니까 전원 1개겠죠. 8핀 1개. 하드 디스크는 충격받으면 큰일 나니까 전자제품 다 충격받으면 안 되지만 고정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예제라 비닐 많이 붙어있네. 얘. 오, 웬일인가. 그 끈적한 그 비닐 아니네요. 잘 떨어지는 비닐이네요. 야, 보호필름을 2겹을 붙여놨네요. 앞에 아크릴, 여기도 이런 거 있고 비닐, 뒤쪽에. 그래픽 카드가 5060 8기가가 있고 16기가가 있죠. 9060 XT도 그렇고 가격이 한 1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기가 요즘 8기가 너무하다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10만원 차이면 크죠. 고가 라인업 90이나 80 이런 거 가면 가성비를 따지는 라인업은 아니죠. 근데 여기선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 HD로 게임을 하면 60 8기가 쓰는 것도 괜찮아요. 60에서 4K는 잘 안 하죠. 어쨌든 그거보다 좀 올라가겠다 자기가. 60에서도 2K, 4K 있죠. 게임을 그렇게 하겠다 하면 16기가 8기가로 부족한 게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벤치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0 라인업은 가격이 확 올라버리죠. 한 30만원, 40만원 올라버리죠. 10만원을 더 준 다음에 전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세대 좀 비싼 거, 전세대 좀 좋은 거, 전세대 윗등급 있죠. 글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램을 8기가에서 16기가 8기가 더해졌다고 10만원이나 가격을 더 주고 조금 그렇죠. 6만원, 7만원 그 정도까지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만원은 조금 그래요. 그래픽카드가 위로 한 칸 올라왔거든요. 가이드로 오케이 됐고, 인도 설치하고 부팅 되는지 먼저. 와이파이 모델 안테나 챙겨놨고, 일단 바이오스에서 볼 건 여기 워터펌프 위치 맞는지 저거 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는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팅 잘 되네요. 일단 부팅 잘 되는지 봐야 되고, D5 중에 가끔 보드 중에 그 램 처음에 테스트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 있죠. D5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램 4800 쓰라, 그냥 5600 써도 된다, 요즘엔 6000이다 얘기들이 분분하죠. 바이오스 버전 한번 볼게요. 3.2 3.25가 있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산 거거든요. 이 보드는 엊그제 샀는데도 이렇게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고객님은 새 거 사셨는데도 이제 소매점에서, 인터넷 쇼핑몰 소매점 하는 쇼핑몰에서 사셨나봐요. 대형몰 말고 9600X를 사셨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보니까 7500 꽂으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된 걸 보내줬더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요. 보안 그거 하고 PBO인가 XMP인가 그거 새로운 세팅 그거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액정의 온도하고 들어오는 건데 안 들어오죠. 프로그램 설치하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요건 PCI 익스프레스 LED 조정하는 거 있죠. 그걸로 조정 가능할 거예요. 그래픽 카드에도 한열 있고, 이게 그래픽 카드가 보면 뒤에는 방열판이에요. 그래서 칩셋은 요만큼. 저런 그래픽 카드는 나중에 LP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미니 펜 1개짜리로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쿨러 소음이 좀 심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칩셋은 그렇게 안 커요. 그래픽카드가 요즘에 발열 때문에 최소 2열을 만들다 보니까 이만해졌는데 칩은 요만하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그렇고 4060도 그렇고 5060도 그렇고 레인을 8개만 쓰죠. 8레인. AT 곱하기 8대 있죠. 그래서 16레인을 다 안 써요. 8레인만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원가 절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써도 속도를 그만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 몇 년 전보다. 물론 가격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요즘에 너무하다 사기다 그런 게 또 있는데 엔트리가 50만원은 뭐 너무 비싸죠. 아까 전에 얘기 이어가자면 보드가 최신
구매한 건데도, 그리고 저는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죠. 큰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데도 이렇게 최신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옛날 바이오스는 아니지만, 그렇죠. 패키징 이게 유통되는 시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전에 3.2였죠. 이제 3.25로 바뀌었고요. 볼게 쿨러. CPU 팬 1. 이 워터펌프 팬이라고 이름이 따로 없네요. 그럼 채널 팬 2. 아, 맞네. 여기 바꾸는 게 있네. 워터펌프. 워터펌프 바꾸면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컨트롤 풀로. 그 다음에 CPU. 사일런트 아니고 스탠다드로, 순행이라 사일런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스탠다드 해놓을게요. 그래도 X3D 모델 열이 좀 있긴 하죠. 쌓여져 있으니까. 물론 3열 순행이면 문제는 없지만. 이러면 설정은 끝났고요. 그래픽카드 제로펜 잘 작정하고, 자, 윈도우는 초기 상태로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SSD가 2테라네요. 그래서 용량이 넉넉했구나. SSD가 혹시나 몰라서 한 개 더 구매를 하셨는데 장착을 안 하셨대요. 용량이 저렇게 넉넉해서구나. 기존 그래픽카드 아깝네요. 기존 그래픽카드는 냉납 현상 같대요. 기존 그래픽카드가. 그래서 꺼진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고객님 거 기존 보드요. 기본 쿨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꺼졌으니까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고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냉납 현상 같더라고요. 그래픽이 툭툭 깨진다면 냉납 말고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죠. CPU는 7500F입니다 98X3D.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CPU가 아직 안 왔어요. 택배를 한꺼번에 쭉 시키면 한꺼번에 다 같이 오는데, 컴퓨터 처음 하면 보드 처음 설치해가지고 하면 이런 드라이버가 나오죠. 예전하게 최근에 뭐 CPU 죽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좀 촌스럽죠. 심플해 보이고, 다른 회사들은 그래픽도 화려하고 그런데 16기가 2개 32기가 인식됐고, 하드디스크, SSD, RGB 컨트롤 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 안 되네요. 패키지 게임 있죠. 패키지 게임. 그런 거만 하면 엔비디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벤치한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팀 게임, 스팀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다르지만 그런 게임 할 때는 라데온 9060 XT 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가격대가 5060 가격인데 5060 Ti하고도 맞먹을 때도 있고 그거보다 낮을 때도 있고 그렇게 나오던데, 카드 드라이브도 엔비디아나 라데온이나 조금 둘 다 뭐 비슷하죠. 두 개 다 오류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아직 선호도가 조금 차이 날 건데,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CPU는 인텔 썼죠, 게임용은. 근데 요즘에는 게임용 하면 무조건 라데온 써죠. 그래서 인텔이 오히려 특수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픽카드도 이제 많이 따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라데온이. 가성비를 안 내세워도 될 만큼. 예전엔 무조건 가성비였죠, 라데온은. 싼데 조금만 만져가지고 어떻게든 쓰는, 뭐 이것저것 게임 안 하고 자기 하는데 라데온이 잘 된다 그러면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요즘엔 드라이버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얼마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싹 다 바꿨잖아요. 고객님 거 기존에 쓰던 건 디스크 밖에 없거든요. P31, SK P31. 이것까지만 검사하면 컴퓨터에 큰 문제는 없겠죠. 9060 XT 잡혔고요. 그거 잡아야 되는구나. 다크 플래시 프로그램 DM360D. RGB 헤드 돼있죠. 바꾸면 오케이. 꺼지고 여기 하나도 없죠. 아래쪽에 보면 켜지고. RGB는 통합으로 다 됐고, 고객님이 예전에 오셨을 때 시작할 때 메인보드에 불 끄는 거, 대기 전력 있죠. 그거 꺼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PBO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요즘엔 이렇게 프로필이 싹 있거든요. 물론 X3D는 굳이 PBO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어디 있더라? 딥슬립. 요거 S4, S5로 저거 바꾸면 여기 대기 전력 꺼지죠. 여기 없어지죠. 원래 RGB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RGB가 들어오죠. 이렇게 뒤에 케이스에 비치죠. 저거 혹시나 모르시면 인터넷에 메인보드 대기 전력 차단, 대기 전력 끄기 그렇게 검색하시면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하는 방법 나옵니다. 설치했으니까 자동으로 되겠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 지나면 들어오고요. 한번 시작. 자, 이건 다 됐고, 제가 디스크 검사는 뭐 그거는 보고 있을 필요 없겠죠. 검사 시켜놓고 놔두면 되는 거고, 해보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CPU면 CPU만 빼가지고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기존에 고객님 거 다 드러내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방열판이 있는 모델이라서 기존에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열판 고객님이 설치하셨는데
요거 떼내고 SSD 여기 방열판에 놓고 해가지고 디스크 검사하고 나머지 부품 기본적인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